스킨십에 대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테마였어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. 배정원TV 시청자 여러분, 배정원입니다.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남성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그 썸을 타던 그런 사이였는데, 그래서 뭐 자주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톡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그 썸을 타고 있었는데, 만나서 술 마시고 나서는 섹스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얼마간 사귀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섹스를 하고 나서 별로 좋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었는데, 다시는 안 만나고 싶었는데,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 될 것 같아서, 혹은 뭐 그 사람 말로는 그러다가 성폭행으로 또 신고할까봐, 그래서 어느 정도 만나다가 질린 것처럼 해서 헤어졌어요.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럴 때 남자가 물론 이때는 술김이기는 했겠지만, 그리고 술김이어서 섹스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지만, 그 좀 잘 거절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죠. 남자는 어떤 관계가 끝나면 남자는 안 한 걸 후회하고 여자는 한 걸 후회한다,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, 이런 고민을 듣고 나니까 남자도 한 거를 후회하기도 하는군요. 네, 이 경우는 그 남자가 섹스를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일어나는 섹스를 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웠던 얘기인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임신까지 되면 뭐 정말 난감해지는 거겠지만,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왜 거절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, 그 최근에 어떤 여고생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막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.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자기가 그 고3 오빠를 굉장히 좋아한대요. 1년 정도 차이 나는 고3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고, 자기가 첫 키스는 그 오빠랑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오빠가 갑자기 키스를 해버린 거예요. 집을 데려다 주다가 이렇게 탁 밀어갖고 키스를 해버린 거죠. 근데 그날 그 친구는 이 오빠랑 나는 첫 키스를 할 거야 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막 울었다는 거예요. 막 너무 속상하고 막 그래서 울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가 분명히 그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 오빠하고 첫 키스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상 그런 키스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뭐를 잃은 것 같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 마음이 도대체 뭘까요? 라고 그렇게 막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. 그게 결국은 주도권을 좀 뺏긴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 왜 내가 즐기면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이고, 이렇게 첫 키스나 첫 섹스의 경험을 겪게 되면 그게 좋았던 경험보다는 왠지 당했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썩 기분이 끝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, 그래서 일어나는 어떤 성행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준비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. 자, 사실은 성적 동의를 구하거나 섹스를 거절하는 방법은 참 쉽지가 않아요. 특히 이제 여자들의 경우에 남자들이 젊을 때는 정말 집요하게 섹스를 욕을 하잖아요. 햄릿에서도 나오는데, 햄릿이 좋아해서 따라다니던 오피리어가 햄릿한테 빠져 있을 때 그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. 젊은 시절에 남자는 상대가 없어도 열정에 타오른다. 그래서 섹스를 얻을 수만 있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남자다,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, 실제로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한 70%밖에 사랑 안 하는데 저 여자하고의 섹스를 얻어낼 수 있으면 100%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남자들이 꽤 많았어요. 그래서 섹스에 대한 건 여자나 남자나 좀 이렇게 다른데 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. 여자들의 경우는 섹스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, 섹스를 거절하면 이 남자가 좀 상처받지 않을까,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을까.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 거절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, 그리고 지금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이 남자가 계속 섹스를 함으로써 사랑의 증거를 해보라고 하니까, 그러면 뭐 내가 지금 준비는 안 됐지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왜 그 뭔가 선물하는 그런 마음으로
섹스를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섹스를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왜 누군가 뭔가 부탁을 하면 거의 그 수락하고 들어주는 그런 아마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섹스를 요구할 때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, 이때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건,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. 섹스를 거부할 때 딴소리 하는 거예요. 못 알아들은 척. 오늘 밤 나랑 있을 거지?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딴소리를 막 하는 거죠. 못 알아들은 척하고, 그리고 또 아니면 부모님 핑계를 대는 거죠. 뭐 통금 시간이 언제고, 뭐 아버지가 엄하고, 뭐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. 섹스를 하고 싶지 않을 때, 그럴 때 거절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단호하게. 그래서 어미를 흐리거나 마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나, 혹은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뒤로 한 발 빼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어.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. 라든지, 혹은 나는 오늘 하고 싶지 않아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보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. 그렇게 얘기하려면 평소에 내가 이 관계에서 나의 정지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나의 몸의 성적인 정지선은 어디까지인가, 키스까지인가, 애무까지인가, 애무까지라면 어떤 애무까지를 얘기하는 건가, 뭐 드라이 섹스까지인가, 아니면 뭐 오랄 섹스까지도 할 수 있나,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, 자기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는 연습을 좀 해보는 것도 좋고요. 근데 이렇게 거절할 때 너무 왜 매몰차게, 그리고 이렇게 좀 비웃는 듯한 느낌, 뭐 이런 걸 받게 되면 그 상대가 정말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절하는 상대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까지 줄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거절할 때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하고, 그리고 대안을 좀 제시해 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난 너무 고맙지만, 난 너무 행복하지만 나는 아직 성관계를 할 준비까지는 안 된 것 같아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고, 만약에 부부라면, 혹은 왜 계속 성관계를 해오던 사람들이라면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. 대신 토요일 밤에 멋지게 하자. 뭐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면 나를 무시했다, 내가 거부당했다라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상처를 좀 덜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무리 불편한 마음이어도 말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알아듣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, 상대는 너무 절실하게 섹스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거부를 한다고 해도 빈틈을 찾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어도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, 섹스를 하고 싶지 않으면 자극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이게 이를테면 혼란된 신호라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성관계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스킨십들을 다 이렇게 허락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남자가 얘는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게 만들 때, 그래서 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가 진한 키스를 한다든지, 자기가 막 남자를 만지고 막 더듬는다든지, 이런 신호를 보내면 이게 말로는 싫다고 하면서 그 행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된 신호를 받을 수가 있고, 이럴 때는 요구하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성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혼란스럽게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. 어떤 TV 예능 프로를 보는데 스킨십에 대해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테마였어요.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떼면서 얘기를 하는데,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아예 안 하는 남자가 제일 싫다고 그래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킨십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남자가 두 번째였고, 세 번째는 하지 말랬더니 진짜 안 하는 남자라고 그래요.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정확한 신호를 주는 게 좋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술은 체험제이죠. 그래서 뭐 한두 잔 정도는 기분 좋게 왜 더 서로를 예쁘게
보일 수 있다고 하고, 실제로 어떤 과학 연구에서는 남자가 술 마시는 양과 시간에 비례해서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예뻐 보인대요. 근데 여자들은 별로 그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남자들은 술 마실 때, 어떤 여자와 술 마실 때 그 여자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성관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많이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술은 아무래도 좀 많이 마실수록 날 대담하게 하고, 이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 무모해지게 하고, 그리고 그 콘돔이나 이런 그 어떤 안전에 대한 준비 없이 성관계를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, 가능하면 취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라도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.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성관계를 하지 말고 좀 맨정신에, 정말 그 상대를 그 맨정신으로 보면서 맨정신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임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내가 임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현명한 것이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성적 동의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, 우리나라는 성적 동의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남자들이 성적 동의를 거의 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짐작으로 이렇게 이 정도면 성적 동의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,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자의 노는 강력한 예스다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. 그래서 여자들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, 물론 이거는 단호하게 말하기보다는 뭐 싫은데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겠지만,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, 여자들은 그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 좋다고 하면 너무 밝히는 여자처럼, 너무 쉬운 여자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그냥 한번 튕겨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, 노라고 했을 때 예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,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오늘 같이 있을래?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면, 그게 왜 여자가 불편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상처 줄까 봐 거절을 못 하는 건데도, 말을 안 하면 이거는 예스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노, 예스면 뭐 당연히 예스죠. 그래서 올 예스가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. 그런데 세계는 지금 노 민즈 노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것이 스웨덴 같이 양성평등이 잘 돼 있는, 성평등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노 민즈 노가 너무 수동적이다. 이거는 왜 뭔가 제의받았을 때 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스 민즈 예스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예스 민즈 예스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 가 아니면 다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동의의 기준을 좀 높이고, 그래야만 왜 실수로 잘못해서 혹은 뭐 그 판단착오로 일어나는 섹스를 좀 막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특히 이 성적 동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막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말해야 되고, 키스만 이라고 했는데 키스를 했으니까 애무는 할 수 있어 라든지, 키스를 했으면 섹스로 가는 거지,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오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허락한, 동의한 행동만이지 그걸 포함한 다른 행동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,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에요. 그래서 어제 섹스를 예스했다고 해서 오늘도 섹스가 허락되는 건 아니에요. 다시 물어봐야 돼요. 오늘은 싫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능동적으로 예스나 노를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성적 행위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꼭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 스킨십의 진도를 나갈 때마다 계속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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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 오케이면 그냥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, 특히 이 성적 동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게 어떤 경우냐면 술이나 약에 취했을 때예요. 그래서 술에 너무 취한 경우, 혹은 여자들의 경우는 또 이 호르몬 레벨에 문제가 있어서 감기가 들거나 월경 전이거나 이럴 때 감기약 먹거나 혹은 술을 마셨을 때 왜 자기의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취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술이나 약에 취했을 때는 동의를 혹시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.
술이나 약에 취했을 때는 동의라고 보지 않는 것. 그리고 잠도 마찬가지입니다. 막 잠에 빠져 있을 때 피곤해서 너무 졸려서 자고 있다든지 혹은 술에 취해서 잠에 빠져버렸다든지 이럴 때는 아무리 고개를 끄덕였다고 해도 그거는 성적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남자분들도 자존심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상대가 맨정신이 아닐 때 성적 동의는 동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당신이 똑바로 나를 바라보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면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그 섹스는 소통이고 사랑과 호감의 표현 방식일 때 가장 행복하고 상대가 원할 때 더 멋있는 섹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꼭 그 상대에게 성적 동의를 구하고 허락받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